정훈아, 슬기야, 엄마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너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니? 그만 가라. 엄마 힘드니까 너희 집에서 시켜 먹어. 엄마, 그냥 엄마가 시켜주면 되잖아. 우린 돈도 없는데. 엄마는 돈을 쌓아놓고 사는 줄 아네. 그리고 엄마한테 돈 맡겨놨냐? 내가 너희한테 밥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희 하녀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엄마를 하녀로 생각한 적 없잖아. 그냥 피곤해서 엄마한테 밥 해달라는 거지. 맞아. 엄마, 우리가 일하느라 힘들다니까. 엄마는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면 되는 거지. 도와주라고? 내가 너희 도와주라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내가 아픈 데는 없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너희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난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런데 너희는 와서 밥 먹고 돈 달라고만 하고 엄마한테 신경 한 번 쓴 적 없잖아. 엄마,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 좋다고? 너희는 나랑 같이 있는 게 좋겠지.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고 내가 힘들어할 때는 귀찮아하고 내가 아플 때는 눈길 한 번 주지도 않았잖아. 너희가 나를 정말로 생각했다면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한 번쯤은 알아봤겠지.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 너희들 더 이상 엄마 집에 밥 먹으러 오지 마. 스스로 알아서 해. 난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어. 엄마,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어쨌다고 오지 말래. 그게 엄마로서 할 말이야? 안녕하세요. 세월의 품격입니다. 32세의 아들 정훈과 30세의 딸 슬기는 각자 직장을 다니며 본가 근처에 월세를 얻어 독립적으로 살고 있지만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엄마 집에 자주 들립니다. 둘은 늘 엄마가 밥을 해주고 챙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요. 퇴근 후 엄마 생각나서 들렀다며 엄마 집으로 와서는 배고프다며 엄마 돈으로 음식을 시키고 때로는 냉장고를 뒤져 음식을 먹곤 하지요. 엄마 숙자 씨는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 것을 반가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태도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당연하게 엄마에게 의지하니 괘씸하기 짝이 없지요. 퇴근 후 저녁 7시. 정우는 슬슬 출출해지자 슬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슬기야. 엄마네 갈 건데 너도 올래? 또 엄마네 가? 어제도 갔잖아. 뭐 어때? 가서 밥 먹으면 되지. 네가 안 간다면 나 혼자 간다. 알았어. 나도 곧 갈게.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엄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집은 두 사람 모두의 집에서 가까운 거리였고 자주 들렀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훈과 슬기는 아무렇지 않게 엄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정훈이 현관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슬기는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왔냐? 오늘은 무슨 일이야?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밥 먹으려고 왔지. 뭐 있어? 어제도 와서 먹고 갔잖아. 오늘은 별거 없어. 찌개 조금 남은 거 있는데. 그거 데워 먹을래? 에이, 찌개는 별로인데. 정우는 투덜거렸습니다. 슬기는 엄마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배달 앱을 켰습니다. 오빠, 우리 배달 시켜 먹자. 엄마, 카드 좀 줘. 또 배달이야? 너희 둘 다 돈 버는 애들이 왜 매번 배달 음식을 엄마 돈으로 시키냐? 숙자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는 우리 돈 버는 거랑 별개지. 엄마는 혼자 사니까 돈 남잖아. 정말 얘네는 숙자 씨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면서도 슬기에게 카드를 내줬습니다. 배달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정우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슬기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숙자 씨는 묵묵히 부엌에서 찬거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둘은 엄마가 집안일을 하는 모습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슬기가 묻자 정우는 태평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뭐 시킬 거야?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난 다 괜찮아. 그럼 치킨에 떡볶이 추가할까? 좋지. 근데 치킨 2개는 시켜야지. 하나 가지고 간에 기별이나 하겠냐? 주문을 마친 슬기는 다시 휴대폰에 시선을 돌렸고 숙자 씨는 정훈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정훈아, 너 이번 주말에 뭐 하니? 엄마랑 같이 어디 나갈래? 정훈은 엄마의 질문을 듣고도 시선을 TV에서 떼지 않고 대충 대답했습니다. 아, 이번 주말? 글쎄, 친구들이랑 약속 있을 것 같아. 왜? 뭐 하려고? 그냥 나도 어디 좀 나가고 싶어서 맨날 집에만 있잖니. 다음에 가. 다음에. 이번 주말은 힘들어. 숙자 씨는 조금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훈과 슬기 모두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엄마의 외로움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나서야 정훈과 슬기는 테이블로 모였습니다. 숙자 씨가 차려놓은 반찬들과 함께 그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는 젓가락으로 닭다리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먹지도 않는 반찬은 왜 꺼냈어? 정훈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맞아. 엄마, 뭘 모르시네. 엄마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숙자 씨는 낮에 점심으로 먹은 라면이 얹혀 속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조금은 가라앉았지만 행여 또 배가 아플까 하여 아이들이 시킨 음식은 뒤로 하고 간단히 밥과 반찬만으로 저녁을 해결하려 하였지요.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자식들은 엄마의 상태를 헤아려 들지 않고 빈정거렸습니다. 그 말에는 부모에 대한 존중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습관처럼 그런 말을 숙자 씨에게 던지곤 했습니다. 숙자 씨는 식사 도중에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정훈아, 슬기야, 너희 둘 다 자주 와주는 건 좋은데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니.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너희가 엄마를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 그러나 두 사람은 엄마의 말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입안 가득 치킨을 물고 말도 제대로 못하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엄마? 뭐 그런 걸 다 신경 써. 우리는 그냥 엄마가 편해서 오는 거지. 엄마도 우리 자주 보고 좋잖아. 맞아. 우리가 엄마 불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 우린 엄마 생각해서 오는 건데 그냥 편하게 생각해. 숙자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무심한 태도에 서운한 마음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슬기와 정우는 엄마의 외로움이나 피로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엄마의 집이 편하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익숙할 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그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자신들이 먹다 남긴 음식을 치우지도 않고 감사의 표현도 없이 후다닥 문을 나섰습니다. 자식들이 먹다 남긴 치킨들과 뼈들 그리고 먹다 흘린 키친무와 빨간 떡볶이 국물만이 식탁 위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은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며칠 후 엄마 숙자 씨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숙자 씨는 혹시나 아이들이 깜빡한 건 아닌지 내심 걱정하면서도 그래도 그날이 되면 기억하겠지라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생일날 아침 숙자 씨는 조용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에게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혹시나 메시지가 오지 않았나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전 내내 한 통의 전화도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숙자 씨는 점점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저녁쯤이면 혹시라도 아이들이 와서 깜짝 파티라도 준비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것도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정훈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엄마의 생일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모르는 듯 했습니다. 숙자 씨는 조금 서운한 마음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정훈아, 오늘 뭐 특별한 날 아니니? 특별한 날. 뭐 별거 없는데? 왜? 엄마, 무슨 날이야? 정훈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숙자 씨를 쳐다봤습니다. 에이, 몰라. 얼른 밥이나 줘. 숙자 씨는 아들의 반응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슬기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도 왔어. 뭐 먹을 거 있어? 슬기야,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해? 오늘? 뭐 고기 먹는 날인가? 아, 엄마 나 삼겹살 먹고 싶은데 얼른 사다가 구워줘. 한 팩은 적으니 2팩 사오는 거 알지? 숙자 씨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록 큰 기대는 없었지만 하다못해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대는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숙자 씨는 오늘 아침부터 바삐 움직여 자신의 생일을 위해 스스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미역국도 끓이고 잡채와 돼지갈비도 만들었습니다. 매일 찾아오는 자식들을 먹이려고 음식 장만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저 생일 축하한다는 한마디면 그 노고가 싹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일이지요. 막상 아이들이 밥 먹자고 찾아왔지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음식 해놨으니 차려 먹어. 숙자 씨는 기운 없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우리 피곤한데 차려주면 안 돼?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숙자 씨는 주방으로 가 말없이 음식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생일조차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크게 상해 있었으니까요. 정훈과 슬기는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 수다를 떨다가 음식이 다 차려지자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정훈이 돼지갈비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기왕 하는 김에 소갈비를 하지 그랬어. 소갈비가 더 맛있는데? 나는 LA 갈비. 그러나 숙자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정훈과 슬기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먹고 떠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순자 씨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몰라? 아, 그러고 보니 미역국. 엄마, 오늘 생일이야? 에이, 엄마, 미리 말하지 그랬어. 우리 깜빡했잖아. 엄마, 미리 알려줬다면 선물이라도 사왔잖아. 그렇구나. 생일 알려주지 않은 엄마가 잘못했네. 너희가 많이 바빴겠지. 괜찮다. 엄마, 그걸로 삐진 거 아니지? 다음에 제대로 챙겨주게. 진짜로, 오늘은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응? 그래, 엄마. 우리 다음에 뭐 좋은 데 가자. 숙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생일조차 챙기지 않으며 그 책임을 엄마에게로 돌리는 남매에게 숙자 씨는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숙자 씨는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서운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생일을 잊은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이 남편이러 혼자 사는 엄마의 어려움을 살피기는커녕 엄마를 이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식들의 무심한 태도에 점점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자 씨는 심하게 몸이 아팠습니다. 감기에 걸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온몸에 기운이 없었습니다. 숙자 씨는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 빈속에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정훈과 슬기는 엄마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도 정훈과 슬기는 아무렇지 않게 엄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 나도 왔어. 오늘 뭐 먹어?
숙자 씨는 침대에 누워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훈아, 엄마가 오늘 좀 많이 아프다. 밥은 알아서 챙겨 먹어올래? 에이, 엄마가 달볶음탕 해주면 같이 마시려고 맥주도 사왔는데. 그러나 정우는 엄마의 말을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오빠, 달볶음탕보다는 엄마한테 두부김치 해달라 하자. 슬기야, 엄마 오늘 너무 아파서 밥을 못 챙겨줄 것 같아. 숙자 씨는 한숨을 쉬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그럼 오빠 뭐 시킬까? 슬기는 그저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숙자 씨는 그들의 무신경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끼니는 챙겨 먹었는지, 아들이나 딸이나 누구 하나 물어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배달 음식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숙자 씨의 속은 점점 더 타들어갔습니다. 정훈아, 슬기야, 엄마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너희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니? 그만 가라. 엄마 힘드니까 너희 집에서 시켜 먹어. 엄마, 그냥 엄마가 시켜주면 되잖아. 우린 돈도 없는데. 엄마는 돈을 쌓아놓고 사는 줄 아네. 그리고 엄마한테 돈 맡겨놨냐? 내가 너희한테 밥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희 하녀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가 엄마를 하녀로 생각한 적 없잖아. 그냥 피곤해서 엄마한테 밥 해달라는 거지. 맞아. 엄마, 우리가 일하느라 힘들다니까. 엄마는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면 되는 거지. 도와주라고? 내가 너희 도와주라고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내가 아픈 데는 없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너희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난 너희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런데 너희는 와서 밥 먹고 돈 달라고만 하고 엄마한테 신경 한 번 쓴 적 없잖아. 엄마,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잖아. 좋다고? 너희는 나랑 같이 있는 게 좋겠지. 너희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고 내가 힘들어할 때는 귀찮아하고 내가 아플 때는 눈길 한 번 주지도 않았잖아. 너희가 나를 정말로 생각했다면 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한 번쯤은 알아봤겠지.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한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어? 너희들 더 이상 엄마 집에 밥 먹으러 오지 마. 스스로 알아서 해. 난 이제 너희한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어. 엄마,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어쨌다고 오지 말래. 그게 엄마로서 할 말이야? 숙자 씨는 그들의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너희를 위해 더 이상 헌신할 마음이 없어. 더 이상은 안 돼. 지난 세월 동안 나는 할 만큼은 했어. 내가 너희한테 할 수 있는 건 이제 끝났어. 너희도 이제 30이 넘었잖아. 이제 어른답게 책임감 가지고 행동해. 숙자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겨진 정훈과 슬기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엄마의 화가 이렇게 깊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있어 엄마는 언제나 그곳에 있는, 그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숙자 씨의 분노가 이렇게 강렬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숙자 씨의 분노가 폭발한 후 정훈과 슬기는 집을 나서며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엄마의 존재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엄마의 말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진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잖아. 글쎄, 오빠. 나도 엄마가 왜 이렇게 갑자기 화내는지 잘 모르겠어. 우리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긴 하겠지만 너무 심한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엄마가 저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 그동안 그냥 배고프면 엄마네 집에 가면 됐는데 이제 어쩌지? 맞아. 우리 그동안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우리한테 밥도 안 해주겠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해.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깊은 후회는 아직 찾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저 당장의 불편함에 대해 더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슬기가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우리 엄마한테 진짜 잘못한 것 같아. 찾아가서 다시 이야기해보는 게 어때? 그동안 우리도 너무 무심했던 것 같고.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우리 이번에는 진심으로 엄마한테 사과하자.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정말 느낄 수 있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엄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와 진정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한 마음을 갖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순자 씨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냉담한 얼굴이었지만 그들을 문 앞에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왜 또 왔니? 또 배고파서 왔니? 아니야, 엄마. 오늘은 그냥 이야기 좀 하려고 왔어. 엄마한테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맞아. 엄마, 우리 진짜 반성하고 있어. 그동안 엄마한테 너무 당연하게 기대기만 했던 것 같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조금 알겠어. 순자 씨는 그들의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두 사람이 이전과는 달리 진지한 태도로 말하는 것을 보며 그녀도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는 정말로 내가 뭐든지 해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 내가 아파도 힘들어도 너희는 신경 쓰지 않았지.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너희는 전혀 몰랐을 거야. 하지만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쉽게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엄마, 당연히 우리 말 한마디에 엄마가 바로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았어. 이제는 정말로 달라지려고 해. 앞으로는 엄마를 더 챙기고 엄마가 우리한테 해줬던 것처럼 우리도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할 거야. 맞아, 엄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철없었어. 이제부터는 우리도 엄마를 도와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를 준다고? 너희가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 나는 너희가 진심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래, 솔직히 너희가 집에 찾아오는 게 좋지 않았던 건 아니야. 나도 너희가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처음에는 즐거웠어. 그런데 점점 그게 당연해지니까 나는 너희가 나를 그냥 밥 해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서운해지기 시작했어. 엄마, 우리도 그동안 너무 이기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는 것들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잘 못했어. 이제부터는 우리도 엄마를 더 챙길게. 엄마가 아프면 우리가 먼저 알아서 도와주고 더 이상 엄마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엄마를 도와주면서 살아갈게. 순자 씨는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식들이 과연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좋아. 너희가 진심으로 변하겠다고 하니 나는 지켜볼 거야. 하지만 아직은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알겠어. 엄마, 우리 진짜로 달라질 거야. 그리고 그걸 엄마한테 보여줄게. 맞아, 엄마.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철없었지만 이제는 진짜로 엄마한테 잘할게. 그래. 이제부터는 정말로 너희가 스스로 잘해봐야 해.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모든 걸 대신해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나도 너희를 다시 받아줄 거야. 남매는 이번에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엄마의 말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그동안의 상처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정훈과 슬기는 이제 더 이상 엄마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엄마를 챙기고 보살피는 성숙한 자식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루는 슬기가 정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우리 엄마한테 같이 가서 식사 대접하자. 내가 요리 좀 배워봤거든. 좋은 생각이네. 나도 이번에 출근길에
엄마네 집 근처에서 꽃집을 봤거든. 거기서 꽃다발 하나 사서 가자. 그들은 그동안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엄마에게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어 정훈과 슬기는 약속대로 순자 씨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슬기는 손수 만든 음식을, 정훈은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엄마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 슬기가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순자 씨는 문을 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훈이 웃으며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엄마한테 대접하러 왔어. 엄마 좋아하는 꽃도 사왔어. 숙자 씨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늘 자식들에게 주기만 했던 그녀였기에 이렇게 직접 무언가를 받아보는 일이 매우 낯설었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일이니? 너희가 나한테 뭘 다 준비해오고. 슬기가 엄마에게 다가가 식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엄마를 위해 요리했어.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한번 먹어봐.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정훈과 슬기가 준비한 음식을 차려놓고 순자 씨와 함께 앉자 그동안의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가 너무 철없었어. 엄마가 늘 우리한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슬기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엄마. 그동안 우리가 엄마를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사실 엄마가 우리한테 얼마나 신경 쓰고 있었는지 우리가 너무 무심했던 거죠. 순자 씨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다. 사실 나는 너희가 언제쯤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고 기다렸어. 내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점점 외로워졌던 것 같아. 엄마, 이제는 우리가 엄마를 더 챙길게. 엄마 혼자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우리도 자주 찾아올 거고 엄마를 위해 뭔가를 할 거야. 그냥 밥 얻어먹으러 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엄마를 위해 시간을 보낼게. 엄마, 우리도 이제 어른이잖아. 그동안은 철없이 행동했지만 이제는 엄마를 더 많이 생각할게. 엄마도 우리한테 의지해도 돼. 순자 씨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었지만 자식들이 이렇게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니 서서히 마음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너희한테 조금씩 의지해봐야겠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전처럼 너희한테 다 해줄 수는 없어.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는 다 직접 해야 해. 물론이지. 엄마,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들은 그날 저녁을 함께 보내며 오랜만에 가족 간의 진정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은 차츰 풀리며 그들은 다시 가족으로서의 소중한 시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훈이 집을 나서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와서 좀 기분 풀리셨지? 앞으로 자주 올게.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엄마한테 더 잘할 거니까 너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변하니까 나도 마음이 조금 놓이는구나. 하지만 이제 정말로 스스로 잘해봐야 해. 내가 너희 곁에 언제까지 있을지 알 수 없으니까. 남매는 순자 씨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무심함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엄마를 대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새로운 다짐을 하며 이제는
더 성숙한 관계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그동안의 시간이 무심했을지 몰라도 이제 진정으로 엄마와 화해하고 가족으로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의 품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